혈자리 한 곳에서 정혈한 다음에 느낌, 생전 처음으로 내 몸에서 요 신장 두 곳을 정혈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뽑았느냐 하면 두 자리에서 합쳐가지고 200cc를 뽑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0cc. 200cc라면 많이 뽑은 겁니다. 요거 한 번만에 200cc 다 뽑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겁이 나서 혹시나 해서 50cc만 뽑았겠죠. 뽑아보니까 뭐 별 문제 없거든요. 또 한 일주일쯤 후에 또 한 70cc 뽑고 또 뽑아보니까 뭐 특별 뭐 어떤 이상한 느낌 없으니까 또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한 일주일 후에 또는 10일쯤 후에 한 80cc를 뽑았습니다. 첫째 일주일 후에 또 일주일 후 또는 10일 후 또 10일 후 막 이렇게 한 달 안에 이 자리에서 200cc의 의혈을 뽑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혈을 했는데 200cc를 뽑은 후에 느낌은 어떤 느낌이 와야 정상이냐? 정상이라면 그렇죠. 의혈을 뽑았으니까 느낌이 더 좋아져야 이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느낌이 더 좋아져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의혈을 뽑았으니까. 그런데 차이가 없을 때도 있고 느낌상의 차이가 없을 때도 있고 더 나빠진 느낌이 올 때도 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얼핏 보기에 결과적으로 종합하면 그렇죠. 종합하면 본전이죠, 그렇죠. 본전이죠, 맞죠?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합쳐버리면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 많아져.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큰 착오죠. 계산상의 큰 착오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더 좋아진 느낌이 오느냐, 그렇죠. 신장 한 군데만, 신장 한 자리에서 했을 때, 뭐 위장도 관계없습니다. 어느 한 자리에서. 만약에, 이건 모든 게 상황에, 그렇죠.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어느 쪽이든 결론은 더 좋아진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고 더 좋아졌다 이 말이죠. 자, 왜 그러냐 이걸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신장에 여기 복부고 여기는 등입니다. 등이고 여기는 뭐 다리죠. 여기가 신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장이 있는데 신장 속과 신장고 주변의 의혈이 약 300cc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사람마다 신장 속에 있는 의혈의 양이 달라요. 의혈의 상태와 양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서울 하늘에 구름이 끼어있는 양과 대구 하늘에 구름이 끼어있는 양이 다를 수 있죠. 하늘마다 그 구름의 정도가 다릅니다. 하늘이라고 해서 똑같은 구름이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신장과 그 주변의 의혈의 한 300cc 정도의 규모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신장에서 200cc를 뽑아버리면 많이 줄어버리죠. 그렇잖아요. 300이었던 것이 200으로 줄어버리면 정말 좋은 느낌이 옵니다. 신장이 그만큼 더 건강해졌다. 의혈이 줄었으니까 신장 속으로 피가 잘 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신장 기능이 더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좋은 느낌이 와요. 사람에 따라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200cc 욕하고 나니까 정말 마토비도 나와버리고 그렇죠?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뭐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온 생활 방식에 따라서 신장 이 주변에 의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장 주변에 의혈이 한 1000cc, 그렇죠? 1000cc가 될 수도 있어요. 신장 안에 있는 의혈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그렇죠? 그 신장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의혈의 양이 1000cc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경우에 200cc를 뽑았다면 남아있는 의혈이 800cc죠. 800cc 하게 되면 신장 속의 의혈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요 주변에는 어혈 200cc만 나왔을 뿐이지 신장 속에는 800cc 어혈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신장 속에는 어혈이 쏙 빠져나와야지 신장 기능이 살아나가지고 좋은 느낌이 오는데 그 신장 주변에 그냥 피부에 신장 주변에 있는 그 피부에 있는 어혈 이거는 빼봤자 뽑아봤자 몸 전체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다시 말해서 내 손등에 요 팔에 있는 어혈을 뽑으면 내 몸 전체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팔 요 자체에는 느낌이 좀 좋을 수가 있어요. 뽑은 그 자리에. 그렇죠. 몸 전체로는 별 느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0cc 있는 사람에게 200cc를 뽑으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게 우리 흔히 말로 뭐랍니까? 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예. 뭐 세발이 피다. 예. 뭐 적절한 표현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예.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를 먹어도 갈증이 풀릴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 물 한 숟가락 먹으면 그게 갈증이 풀리겠어요? 좋은 느낌 오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갈증이 더 느끼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어요?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느낌이 더 나쁘다 이 말이죠. 예. 1000cc의 어혈이 이 신장 주변에, 신장과 신장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200cc를 뽑았을 때, 그렇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때마침 심한 빈혈 환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빈혈 환자. 예. 빈혈 환자일 경우에 200cc를 뽑았게 되면 생혈도 약 한 50cc 이상 나왔거든요. 50cc 정도 생혈도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빈혈 환자라 가지고 뭐 평소에 어지럼증 느끼는 사람인데 50cc의 생혈이 빠져버렸으니까 어떤 느낌이 오겠습니까? 신장 속의 어혈은 원래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느낌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아무런 차이 없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빈혈이 있기 때문에 50cc의 생혈이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빈혈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예. 이럴 때는 이거 가뜩이나 빈혈이었는데 빈혈이 더 심해지네. 뭐 이렇게 나쁜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예. 뭐 빈혈이라는 느낌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더 뭐 기분적으로 나쁜 느낌이 올 수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는 음식을 먹어도 그래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어느 날 한 잔을 마셨다. 예? 한 잔을 마시고 기분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한 잔 마셨기 때문에 오히려 느낌이 더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200cc의 어혈을 뽑았다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내 몸에서 200cc의 어혈이 줄었다. 그러면 1000cc 어혈이 있다면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돼요. 몇 번 더 해가지고 약 한 500cc 정도 또는 700cc 정도의 어혈을 뽑아버리면 신장 속에 있는 어혈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최악의 경우에 1000cc를 다 뽑아버리세요. 1000cc 다 뽑아버리면 신장과 그 주변에 있는 어혈이 다 빠져나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200cc를 뽑았다는 것은 헛고생한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진 느낌이 왔다고 해서 헛고생한 것이 아니고 200cc만큼 성과를 거두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면 어떤지 압니까? 아무 차이 없으면 의금 하나만 하더라. 느낌이 더 나빠져 보세요. 했더니 더 나빠졌다고 이렇게 책임지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항상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나를 찾아오는 환자, 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이런 이해부터 시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줘버리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쉽죠? 알면 뭐든지 이해를 하면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자리에서, 그렇죠. 혈자리 한 곳에서 정혈의 느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 자리에서가 아니고 몸 전체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몸 전체적으로도. 몸 전체. 몸 전체를 하자면, 적어도 1년 이상, 1년 이상을 해봐야지 뭐 결과를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신장 하나만 건강해져버리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몸 전체가 느낌이 좋아지고 또 머리, 그렇죠. 머리 하나만 이렇게 어혈을 잘 제거해가지고 머리에만 피가 잘 돌아도 뭐 우울증이 사라진다거나, 그렇죠. 정말
멋진 그 건강해진 느낌, 기분 좋은 것을 정말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을 만날 수 있겠죠. 또 간이 나빴던 사람 간 한 곳에서만 그렇죠. 예. 그런데 간에서도 어혈을 뽑아내고 신장에서도 어혈을 뽑아내고 위장에서도 어혈을 뽑아내고 머리에서도 뽑아내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어혈을 뽑아내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야 돼요. 예. 이 많은 중요한 오장육부의 건강을 찾는데 뭐 1년 만에 다 한다는 거 이거는 지나친 욕심이겠죠. 최소한 2년 정도 그렇죠.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혈은 뽑는 가운데 또 자꾸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에 한 2000cc, 3000cc 그 이상 또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많이 뽑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뽑을수록 좋습니다. 즉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많이 제거하고 나면 몸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 맞죠? 예. 뭐 그렇게 봐야지 뭐 다른 할 말이 없네요. 몸 전체적으로 간도 건강해지고 예? 신장도 건강해지고 머리도 건강해지고 위도 건강해지고 맞죠? 이렇게 해서 몸 전체의 건강을 챙겨야 된다. 자 이렇게 해나간다면 열심히 알뜰히 이렇게 정의를 실천해 간다면 늙을 이유가 없고 그렇죠. 병들 이유도 없고 무병장수하는데 얼마나 무병장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200세 3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500세까지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1000세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늙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정혈요법을 100% 성공적으로 실천한다면 그렇죠. 100% 성공적으로 실천한다면 300세, 500세, 10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성공적으로 실천하려면요.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이게 왜 100% 실천 못하느냐 하면 첫째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요. 너무 늦게 시작하면 그렇죠. 너무 늦게 시작하면 100%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 늦어버리면 안 돼요. 이 정혈요법은 어혈을 뽑고 또 피 부족이 오면 부족해진 피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하고 휴식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 몸의 모든 병을 한꺼번에 다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늦은 시기에 오게 되면 보상을 못해요. 또 게을리할 때 그렇죠. 게을리할 때 정혈을 게을리할 때 어혈은 이 시간에도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 생기는 양보다도 뽑아내는 양이 더 적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혈을 한다 하더라도 생기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몸의 어혈의 양은 점점 증가하게 되고 병도 점점 깊어가게 되고 더 늙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 어혈을 뽑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어혈이 너무 심해졌을 때나 너무 질길 때는 콩팥이 등에서 한 4, 5cm 거리를 두고 안에 있는데 여기 부항은 그래가지고 이 콩팥 속에 있는 질긴 어혈을 못 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현대의학의 외과 즉 수술입니다. 수술의 이 의술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콩팥의 어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또 어떤 구조에 따라서 이 부항을 그래서 이 뽑아내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100% 성공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수술의 도움을 받으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이 콩팥이 열리도록, 콩팥이 보이도록, 콩팥을 그냥, 수술하면 그렇잖아요. 뭐 배를 가르면, 등을 가르면 콩팥이 노출되잖아요. 예. 콩팥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콩팥이 자체에다가 바늘을 찔러가고 부항을 걸든지, 부항 걸기 싫으면 바늘을 찔러가지고 콩팥을 주물러 버리면, 그렇죠? 이 콩팥 속에 있는 어혈이 빠져나와요. 밖에 그 피부에서 부항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콩팥이 자체에, 그렇죠? 자체에 침구멍을 내가지고 주물러 버리고 부항으로 빨아내면 여기에 있는 나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고 못 빼겨요. 예. 그렇게 하면 콩팥에도 뭐 99.9%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왜 99.9%를 하느냐? 너무너무 때가 늦어버리면 또 안 돼요. 수술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콩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다 그래요. 예. 그 수술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률을 99.9%까지 높일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대학이 협조해 줄까요? 이 협조해 주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그 언제인지 좀 질 수는 없습니다.